네, 현재 양시장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지금 약간 밀려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다가 지금 매수 규모가 좀 줄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재차출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약간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도 일단은 지금 3대 지수 나란히 마이너스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에 띄는 점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 번 더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시장 과연 안도해도 될지 분위기 알아보면서 또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퀀트인 자산운용의 박영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전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변동성 극심하죠. 급락했다, 급등했다. 어제 하루만도 개파락 출발했다가 또 막판에 또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미국에서 주목한 주요 이슈들도 알려주세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으로 하락했었던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개장 초반 3%가 넘는 하락을 보였던 나스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제재 방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오히려 급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러시아를 상대로 반도체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주요 은행 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미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 직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수출 통제 품목에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및 정보 보안 장비, 레이저 및 센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온 것은 침공의 불안감이 오히려 실제 침공으로 이어지면서 매도 압력이 정점에 달한 후에 오히려 불확실성의 제거로 시장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감소세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또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 전기 대비 연율 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장중 급등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해 1월 이후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미국 국채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 흐름을 살펴봤는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피크를 찍었다라는 판단, 뭐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 급반등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이 전쟁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던데, 과연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뭘지, 이렇게 해서 봉합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전으로 간다면은 시장 충격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좀 봐주시죠. 네, 사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에 좀 나서면서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무력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고에도 개의치 않고 침공을 단행했었던 푸틴 대통령의 속내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나토의 추가 동진을 막겠다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정확히 50년 동안 이어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좀 뒤엎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현 미중 양대 강국 구도를 미중러 이렇게 3국의 구도로 바꾼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좀 손을 잡고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좀 반영하듯이 지난 4일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앞서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최고조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목표라고 공공연히 밝혀서 옛 소련의 구성국가였었던 우크라이나를 넘보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재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침공이 국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여겨지고요. 사실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고 있는 현재를 전쟁 이슈의 좀 태극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각종 원자재의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 여러 나라들이 제대로 손쓸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을 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 말씀대로 확실히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좋긴 좋나 봐요. 오늘 아침에도 러시아를 두둔하고 미국에 대해서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 이간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날선 비난을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중국은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모습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전후는 여전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는 좀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지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까지 좀 간다고 한다면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제재 수위도 그만큼 좀 강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면 수출 제재 등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저점 이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예상했던 범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보다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주식시장에 충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금융 긴축하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마땅히 내놓을 카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증시가 이번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 따라 시장은 여전히 관망을 좀 하면서 보수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된다. 신중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보수적인 접근하자. 다음 주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무언가는 없을까요? 다음 주 뭐 경제 지표라든지 주요 일정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2월의 마지막과 3월에 처음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3.1절 및 여러 가지 행사와 더불어서 꼭 체크해야 할 일정들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 2022가 개최가 됩니다. 행사는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500개 이상의 전시업체, 1,000여 명의 전문 연사가 참여해서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요. 주요 참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인텔, 메타, 델 테크놀로지 등의 IT 기업은 물론이고 브라이즌, 에릭슨, 보다폰, 텔레포니카, 오렌지, 노키아 등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도 모두 참여를 하고요. 국내 대표 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모두 참가 예정입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과 3월 2일에는 각각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1년에 8회 발표가 되며 미국의 12개 지역, 연준 관할 지역 각각의 현재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보고서인데요. 현재 미국 내 경제 추세 및 문제 상황을 좀 보여주고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가 되고 FOMC가 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3월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중국 양회가 3월 4일과 5일에 양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차장님이 좀 주목하고 계신 일정이 있다면 몇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지금 첫 번째로는 MWC 2022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19를 전후로 시장이 좀 급변을 하면서 이 행사 같은 경우도 관전 포인트가 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갤럭시 S10 이후로는 1월 중에 자체 행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이 MWC와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LG전자도 스마트폰 사업을 공식 종료를 하면서 어쨌든 뭐 CES나 IFA로 발걸음을 좀 돌린 상태입니다. 매년 시선을 끌었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빠짐에 따라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MWC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SKT는 5G를 기반으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선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탈통신 선언 이후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난 KT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 시대를 겨냥한 인공지능과 로봇 서비스, KT그룹 및 파트너를 주력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오픈랜 생태계 조성과 5G 네트워크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메타버스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과의 사업 협력 기회 발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3월 4일과 5일에 중국에서 개최될 양회에서는 엄격한 통치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이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문화적 신뢰와 사회 거버넌스, 국방, 군사 건설 및 국가 안보, 사회보장, 교육개혁, 중국 외교, 농촌 활성화 등 총 17개 화제 중에 10개를 선별해서 이번 중국 양회의 주요 화두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공산당 정치국회회의에서는 2022년 경제 운영에 대해서 온자당도 온중부진이란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는 안정을 타이틀로 삼되 함께 성장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안정과 성장을 모두 챙긴다는 뜻입니다.
정치국회의는 보질령 발전을 강조했었지만 결국 중국 경제 하강 속도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해 초반부터 경기 하강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에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세계에서 원유 수입 최대국 중의 하나인 중국의 경우 시장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은 현상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천문학적인 지출이 감행됐었던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과 정체되어져 있는 경제 성장률을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경기부양제 카드를 만들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고요. 또한 2021년에 통화정책은 온건한 통화정책에 비중을 두었고 금리로 줄곧 안정기조를 유지했었지만 2022년 통화정책은 완연히 긴축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도 2021년에는 합리적인이라는 개념이 강조가 됐었지만 2022년에는 수요 충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양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좀 부양책이 나타날지, 이렇게 되면 또 중국 수혜주들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시장이 우려했었던 러시아의 침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다른 것보다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러시아의 도발이 시장에 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악영향에 더욱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변화된 훨씬 정책의 기조가 보이는지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